안양 이젠컴퓨터학원 전산세무 1급 86회 일반전표부터 소득세까지 손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입력도 할 거예요. 자,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3월 30일 미국에 있는 나이스사에서 나이스사에다가 제품을 팔았대요. 그래서 이제 10월 10일에 이미 팔았다 그러네요. 2만 달러에 대해서 외상으로 수출을 했대요. 그럼 요거에 대한 이미 회계 처리가 잡혀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10월 10일에 대해서 이제 1달러당 1100원 그럼 이제 곱하게 되면은 아마 수출 당시에는 20년 10월 10일 수출 당시에는 차변의 외상 매출금 매출만 쓸게요. 2만 달러에 곱하기 1100원이 잡혀서 아마 2200만 원에 대해서 제품 매출이 잡혀 있으실 거예요. 그죠? 요게 메인 매출 전표 수출로 잡혀 있겠죠? 그러고 결산이 돼서 1100원짜리가 1300원이 됐죠. 그럼 받아야 되는 채권가액이 늘었을 거니까 20년 12월 31일은 일반 전표에다가 차변의 외상 매출금 전체 채권은 1달러당 1300원에서 1100원을 빼서 200원이 증가를 했고 가지고 있는 총 달러는 2만 달러인 거죠. 그래서 200 곱하기 2만 하면은 400만 원이 증가한 상태. 그럼 대변에 외환선이익이 400만 원이 잡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결국 여기까지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첫 번째 회계 처리는 의미가 없겠죠. 그죠? 그럼 요건 의미가 없고 뒤에 달러에 대한 생각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답안 가볼게요. 답안. 자, 그럼 차변에 들어오는 거는 뭘로 받았냐면 보통예금으로 받았죠. 보통예금. 자, 얼마 받았냐면은 2만 달러에 곱하기 1150원을 받았대요. 그래서 2만 달러 1150 하시면 2300만 원 받았네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으로 없어지는 건 얼마라고요? 총 2600만 원인 거죠. 그죠? 그래서 1300 곱하기 2만 달러에 1300 곱하셔도 되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니면 제가 지금 붕괴낸 것처럼 붕괴를 내보셔도 되고 그래서 2600만원 그럼 차변에 들어오시는 거는 외환 차손 300만원이 되시겠네요. 괜찮으시죠? 자, 다음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거래처 안 썼네요. 외상매출금 나이스에요. 그죠? 나이스다. 다음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번 4월 1일에 기계장치가 이제 화재로 소실됐대요. 타버렸죠. 그래서 안전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해서 보험금을 계좌로 받았대요. 이게 이제 답안은 보험금 받는 처리 따로 다음에 이제 기계장치 소실된 거 재해손실 잡아서 따로 잡는 것도 인정을 해줬는데 저는 그냥 바로 한 번에 낼게요. 알았죠? 그러면 차변에 돈 받은 거는 보통예금을 받았을 거고 980만원 받았겠죠. 그럼 타서 없어진 기계장치에 대한 취득원가는 얼마예요? 1800만원이죠. 그러고 이거를 계속 기중에 사용을 하면서 혹은 작년이나 이작년부터 사용을 하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쌓였는데 그죠? 850만원만큼 감가상각 누계액이 잡혀있는 상태겠죠. 그러고 국고보조금도 있죠.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서 기계장치 샀으면은 처음에 구매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잡혀 있으실 거예요. 기계장치 뭐 예를 들어 100원 대변에 국고보조금 기계 100원 이런 식. 그래서 원래 국고보조금이 이제 대변에 있다가 결산이 되시면 이제 감가상각비 잡는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의 비율로 상각해서 날라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날라가고 남은 국고보조금이 300만원이 남았대요. 그러면 원래 대변에 잡혀 있었을 거니까 기계장치가 날라갔으면은 차변으로 넘겨서 없애야 되겠죠. 이것도. 그래 차변에 국고보조금 기계장치 차감 기계라고 붙여주시고 300만원. 그러면 지금 회계처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라인 좀 맞출게요.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차변에 들어오는 게 980에 850에 300이니까 차변에 2130이고요. 대변에 기계장치가 1800이거든요. 그럼 대변에 돈이 남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보험금을 오바해서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돈 받은 게 보험금으로 받았으니까.
대변에 들어가는 게 보험 차익. 금액은 1800 빼시면은 다방에 330만원. 요렇게. 괜찮으시죠? 자, 다음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3번. 당사는 제품 생산 부서에서 24시마트에서 협력업체에 줄 물건을 구입했대요. 그죠? 증정할 선물. 그러면은 세금 계산서 있고 종이네요. 그죠? 전자 아니에요. 그래서 증정할 선물이니까 접대 목적이니까 뭐 당연히 불공. 그죠? 전자 없고 외상으로 구입했죠? 지금 문제에서. 그럼 구입한 게 뭐 재고자산 얘기가 아니니까 대변에 들어갈 건 미지급금이라서 혼합. 그러면 차변에 들어오는 거 접대비 500번대죠. 생산부서니까 110만원. 대변에 들어가시는 거는 미지급금 구입하신 거 24시마트 110만원. 괜찮으시죠? 자,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4번 12월 10일에 차입금을 은행하고 이제 협의해서 2억 원을 돈으로 주는 대신에 남는 이제 돈에 대해서는 남는 돈에 대해서는 출자를 전환하기로 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채를 우리 회사 주식으로 바꿔주기로 한 거거든요. 되셨어요? 우리 회사 주식으로 갚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변에 들어오는 게 부채의 감소, 고흥은행 8억이 되면서 돈 얼마 줬대요? 보통예금으로 2억 줬다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잔액에 대한 1억, 2억과 5억이면 7억이잖아요. 그죠? 갚아야 될 돈은 8억인데 잔액 1억 원은 면제받았대요. 그러니까 대변에 들어가는 거는 채무, 면제, 이익 1억이겠죠. 그러면 주식 준 거는 보통주를 줬으니까 주식은 5,000주의 액면금액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들어오시는 게 자본금 5,000주에 곱하기 주당 5만원 하시면 2억 5천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에 쓰시면 안 돼요. 맞죠? 어떤 급수를 하셔도 자본 발행하실 때는 주식 발행 초과금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항상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지 문제 없다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꼭 찾아보고 쓰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지금 문제는 친절하게 적혀있죠. 계정 변환장을 참조하라고. 근데 안 적혀 있으셔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없다라는 말이 없는 이상은 무조건 찾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분계는 여기까지 내고 나머지 대변은 프로그램을 열어봐야 돼요. 괜찮으시죠? 그러면 지금서부터 프로그램을 열어서 전표 4개를 치고 그러고서 부가세 손풀이를 이어갈게요. 자,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일반 전표 입력부터 가볼게요. 자, 날짜는 3월 30일 차변에 보통예금. 자, 그러고 2억 다시 2,300 차변에 외환차손 300 대변에 외상매출금 나이스 2,600 괜찮으시죠 분계? 자, 다음 날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4월 1일 거 보고 자 11일 거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밑으로 보면은 자,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980 다음에 감가상각매기액은 기계장치 거 850 다음에 국고보조금은 다행히 한 개밖에 안 뜨네요. 2개였으면은 찾아 좀 보셔야 돼요. 아셨죠? 연결되는 게 뭔지. 자, 300 다음에 대변에 기계장치가 1800 대변에 보험 차익으로 들어가시는 게 330 되셨죠? 다음 날짜 분계 갑니다. 자, 그 다음 분계 3번에 이제 메인 매출 전표인데 3번부터 안 치고 4번부터 칠게요. 일반 전표 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날짜 바꿔주시고 장기 차입금으로 고흥은행 옆에 8억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2억 다음에 채무면제이익으로 1억 다음에 대변에 자본금으로 2억 5천까지 했는데 대변에 제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찾아봐야 된다 그랬죠?
있나 볼게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저는 보통 이런 거 줘요. 합장 가거든요. 자, 그럼 12월 10일 걸 보면은 차익 뜨는 거 무시하시고 분기치다 말았으니까 저는 이제 보통 원래 찾아보고 치는 편인데 지금 프로그램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냥 바로바로 치면서 찾고 있어요. 원래는 저는 다 손으로 풀고 찾는 편이거든요. 다 풀어놓고 프로그램 치기 전에. 그래서 여기 보면 5천만 원 잔액이 있어요. 항상 잔액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아, 잔액이 있구나 라는 거 이제 챙기셨으면 분계 마무리를 내보면은 대변에 들어가시는 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올 거고 5천만 원. 그럼 남는 부분이 뭐가 될 거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겠죠. 되셨어요? 그래서 8억에서 2억 빼고 2억 5천 빼고 1억 빼고 5천 빼시면은 주식 발행 초과금은 2억이겠네요. 그죠? 자, 마저 입력 계속 갈게요. 자, 대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아이고, 잘못 쳤어요. 얼마냐면은 5천에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 보시면은 2억이죠. 자, 다음 날짜 가볼게요. 자, 그럼 그 다음 메인 매출 전표 7월 1일 거. 자, ESC 원판 나오시고 뒤에 것도 닫고 메인 매출 전표 7월 1일 창이 밀렸어요. 자, 그러면 불공이죠. 54번. 자, 품목은 선물 세트 수량 50개. 다음에 단가가 2만원이네요. 다음에 24시마트 전자 없어요. 종이에요. 그죠? 넘기면 불공지 사유는 4번이에요. 아셨죠? 접대비. 다음 혼합. 다음에 접대비에 대변에 미지급금.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계정 과목 검색하시면서 치시면 돼요. 저는 최대한 빠르게 치려고 지금 아는 코드는 코드로 치고 있고 그냥 막 번호 누르면서 치고 있는데 검색하시면서 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넘길게요. 자, 그럼 부가세 이제 손풀이 갑니다. 자, 그럼 1번에 보시면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내역도 입력을 하고 불공제 입력하라는 얘기죠. 다음에 정산 내역도 입력을 하래요. 그럼 매입 매출 전편 생략한다네요. 자, 그러면 1번에 들어가는 거 여기 있는 게 지금 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토지 얘기도 쳐야 되고 토지 자본적 지출 불공이니까 세금 계산 받고 접대비도 세금 계산서가 있으니까 불공이죠. 그죠? 둘 다 쳐야 되겠네요. 그러고 정산 내역은 지금 2번 얘기인데 공통매입세에 대한 세금 계산서가 5천이래요. 공급 가액이죠. 그러면 매입세액은 얼마예요? 500이죠. 그죠? 그러고 안본 계산도 지금 계산이 돼 있어요. 예정신고 거. 근데 뭐 안본 계산도 굳이 한번 손계산을 내보면 500만원에 예정신고 거 째려보고 예정신고에 대한 면세 사업이 1억 다음에 전체 사업이 5억이죠. 그죠? 그러니까 계산에 들어가는 거는 500만원에 곱하기 1억 나누기 5억. 그래서 계산 공식은 과세 플러스 면세분의 면세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면세분이 불공제 대상이니까. 되셨어요? 손계산을 굳이 내면.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나오는 게 얼마? 100만원. 괜찮으시죠? 그래서 계산돼 있는 거 지금 일부러 냈고 이제 정산을 한번 해볼게요. 정산을 해보게 되면 정산은 공통매입세액에 예정과 확정을 전부 더해서 갖다 드셔야 돼요. 지금은 다행스럽게 그냥 문제 1기에 대한 금액이 5천만원에 대한 500만원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요거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예정신고에 구입했던 분이 있고 확정신고에 구입했던 분이 추가로 더 있다. 그럼 그 두 개를 더해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프로그램 입력할 때. 그래서 얘가 지금 얼마라고요? 500만원 곱하기 면세공급가액에 나누기 총공급가액이거든요. 이게 결국 과세 플러스 면세예요. 공급가액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예정하고 확정으로 가셔야 돼요. 예정하고 확정하고 다 해서 둘 다 분자나 부모나 둘 다 되셨어요? 그러면 예정 확정으로 보면은 이렇게 더하게 되면은 이건 낚시예요 지금. 아셨죠? 면세에 대한 이제 예정 확정 공급가액은 3억이죠.
그죠? 그러고 과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예정 확정을 더하시게 되면 얼마냐면은 7억이시죠. 그죠? 요걸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숫자를 좀 채워보면은 이 자리가 3억, 다음에 밑에 자리는 10억이겠죠. 7억에 3억 더해야 되니까. 되셨어요? 그리고 뒤에 기불공제 매입세액을 빼거든요. 이 기불공제 매입세액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거는 확정을 하는 거예요. 전체 이제 매입세액 중에 불공제 부분이 얼마입니다. 이제 확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정 신고에는 아직 그 과세기간 전체, 1기 과세기간 전체가 끝난 게 아니라 절반만 지났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공통매입세액이 얼마가 있는데 이만큼에 대해서 불공이 될 것 같아요 라는 이제 기본적인 계산을 하고 신고를 하는 거고, 1기 마무리를 짓는 확정 신고가 되시면은 전체 공통매입세액이 얼만데 이제 공통매입세액 중에 불공제 부분이 정확히 얼마입니다 를 계산을 하시는 걸 정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계산을 할 때는 이미 계산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정신고에. 그죠? 그래서 예정신고에 이미 계산된 부분은 차감을 해주는 거예요. 전체 공제를 못 받는 부분이 이만큼이 있는데 그 중에 예정신고에 미리 신고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공제를 못 받는 부분이 이만큼이 있습니다 라고 계산을 하기 위해서 기불공제 매입세액, 즉 안분 계산한 분은 빼주게 되는 거예요. 예정신고 이미 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스크린을 날려보면 기불공제 매입세액에 들어가는 거 이제 얼마라고요? 100만원. 그래서 요게 100만원인 거예요. 자리가 없으니까 얘는 숫자로만 쓸게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기불공제 매입세액인데 이게 뭐라고요? 안분 계산한 거. 그러면 500에 3억 나누기 10억 하시면 150만원이거든요. 마이너스 100만원 하시면 50만원 남아요. 그래서 50만원이 추가적인 불공제 부분이다. 되셨죠? 그래서 총 우리가 공제를 못 받는 부분은 150만원인 건데 그 중에 100만원은 예정 신고했으니까 추가적으로 확정할 때 50만원만 더해주면은 1기에 대해서 전체로 공통매입세액 500만원 중에 못 받는 건 150이 된다. 괜찮으시죠? 자, 다음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2번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하는 거. 매출세액 내역이 있는데 일단 공급일은 다 10년 안쪽이네요. 그죠? 뭐 이건 신경 쓸 게 없을 것 같고, 다음에 부도 같은 경우는 부도 발생 후 6개월이 지나야 되죠. 그럼 3월서부터 세보면은 4, 5, 6, 7, 8, 9. 근데 9월은 예정 신고니까 대손세액 공제 확정 신고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기 예정 때 받는 게 아니라 2기 확정 때. 괜찮으시죠? 입력하셔야 되고, 파산은 부도 사유 대손 사유가 맞죠? 입력하셔야 되고, 다음에 부도 발생 아래 거는 딱 봐도 6개월 안 됐죠. X. 얘는 다음 연도 1기에 쳐야 되겠죠. 1기 확정 신고 때. 다음, 그래서 요렇게 이제 입력하는 분에 대해서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칠 때는 플러스로 치시면 돼요. 대손세액 공제를 추가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근데 이거를 회수하시게 되면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칠 때는 반대 개념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대손세액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감해 주세요. 이만큼은 예전에 받았던 걸 회수했습니다 라는 명칭으로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되셨어요? 내역에 대해서 21년 12월 12월 23일에 회수를 했대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회수한 분은 마이너스로 쳐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리고 마무리로 이제 금액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별말 없으시면은 나와 있는 금액들은 다 부가세 포함이에요. 아셨죠? 왜냐면 기본적인 물건을 매출할 때 생각을 해보면, 물건을 1,000원짜리 팔게 되면 부가세 별도로 1,000원짜리 팔게 되면은 돈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요?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아요. 여러분들 롯데리아 같은 데 가셔가지고 물건 사 먹으시면은 다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거든요. 이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적혀있는 금액은 뭐 부가세가 별도입니다 라는 말 없는 이상은 전부 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대손세 공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금액 중에 부가세만큼에 대해서 공제를 받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만큼이 대손세 공제가 될 거예요. 되는 거는. 괜찮으시죠? 그래서 프로그램에 치실 때는 요걸로 쳐야 됩니다. 아셨죠?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 즉 그냥 치시면 돼요. 지금 문제는. 아셨죠? 부가세 별도가 나오시면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됐으면은 이제 입력할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옆에다가 플러스 x는 걷으니까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놓고 프로그램 예제 하나씩 쳐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갈게요. 자, 그럼 위에서 부가가치 탭을 누르시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눌러주시고 다음에 날짜는 일기 확정 신고죠. 그죠? 여기 보면 일기 확정이에요. 그죠? 자, 4월부터 6월 맞춰주시고 4월부터 6월에 넣으셔야 되는 건 두 개 다. 그래서 지금 입력하는 게 토지자본적 지출 금액은 200만원. 세금계산서 매수 몇 장인지 몰라요. 안 나왔죠? 그러고 매수 입력은 생각한대요. 자, 다음 접대비는 위에 올라와서 60만원. 괜찮으시죠? 자, 정산 가볼게요. 자, 위에서 정산 내역 찍으시고 웬만하면 공급가액이거든요. 1번 불러오시겠습니까? 전표 안 쳤으니까 아니요. 공통매입세액은 얼마 있었어요? 500만원 있었죠? 전 손계산 됐으니까 500. 총 공급가액은 과세 플러스 면세 요거였죠? 10억. 괜찮으시죠? 안 보이니까 조금 넓혀드리면 이렇게. 면세 공급가액은 몇 억? 3억. 그죠? 그럼 면세 비율은 30%? 아까 그래서 150만원이라 그랬죠? 그럼 이제 뒤에 오셔서 기불공제 매입세액 안분 계산했던 게 얼마 있다고요? 100만원. 그래서 아까 제가 얼마 나온다 그랬어요? 50만원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괜찮으시죠? 자, 다음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자, 다 되셨으면은 ESC 원판 나오시고요. 자, 밑으로 또 내려가 볼게요. 자, 그럼 다음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눌러주시고 날짜는 2기 확정 신고래요. 자, 그러면은 10, 12. 첫 번째, 자, 공급일이 2020년 10월 29일이고 부도 발생일이 지금 21년 3월 6일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6개월을 세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6개월 경과한 날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 6개월째 세서 다음 날이거든요. 그래서 4, 5, 6, 7, 8, 9 다음 날. 그래서 9월 16일 다음 날인 9월 17일. 2021년 9월 17일. 이렇게 세시는 거예요. 6개월. 되셨죠? 6개월을 세고 우리 지금 해당 날짜 다음 날. 그래서 금액은 430만원 그대로 입력하시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부가세가 옆으로 빠지죠. 자, 옆에 거래처 V 내일. 대손 사유는 지금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거 5번. 자, 엔터. 자, 다음에 파산은 이 날짜 그대로 치시면 돼요. 2021년 11월 12일. 금액은 550만원. 거래처는 미래컴즈. 다음에 파산은 1번. 엔터. 자, 밑에 가볼게요. 자, 그러면 대손 회수한 거. 자, 언제 회수했냐면 2021년 12월 23일. 뭐 대손 확정이 뭐 예전 확정된 날짜가 없으니까 그냥 뭐 이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 뭐 날짜를 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 금액은 마이너스 1320만원. 옆에 와서 거래처는 공간 라인. 되셨죠? 그러고 회수는 지금 내역이 1번서부터 6번 중에 없죠? 그러니까 7번 눌러주시고 대손금 회수. 괜찮으시죠? 자, 그럼 저장해 주시고 다 됐으면 ESC 원판. 자, 결산분기 가볼게요. 자, 3번에 1번. 생산부서는 고가의 기계장치 파손보험. 자, 기계장치의 생산부서래요. 500번대네요.
보험료를 전액 지불했고 모두 성급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자, 그러면은 원래 회계 처리 자체가 이런 식이었을 거고, 그러면은 원래 회계 처리를 할 때 비용을 한 푼도 안 잡았죠? 자산으로 잡았죠? 그럼 항상 정리분계 내실 때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잡혀있는 회계 처리, 차변에 있는 거를 원래 회계 처리를 무조건 반대로 넘기시면 돼요. 그래서 회계 처리는 차변의 보험료 500번대, 대변의 상급 비용 요렇게. 그러고 머릿속으로 한번 읊으세요. 뭐라고 읊냐면은 선급 선수 읊어보시고. 되셨어요? 그러면은 선급이 머릿속에 읊은 건 차변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아는 적혀있는 건 대변으로 갔잖아요. 반대죠? 그럴 때는 올해 거 구하시면 돼요. 되셨어요? 만약에 이 분계를 해봤는데 선급 선수 읊어봤는데 내가 지금 쓴 게 선급이 내가 읊은 거랑 자리가 맞다. 그럼 내년 거 쓰시면 돼요. 되셨어요? 그래서 금액은 1200만원에 뭐 지금 사실 이게 의미가 없긴 한데 6 나누기 12 어차피 절반이니까 그죠? 계산은 간단하게 하는 법은 이렇게. 그래 차변에 보험료 500번대 600만원, 대변의 성급비용 600만원. 자, 다음 2번 가볼게요. 영업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업무용 승차에 대해서 지금 10월 10일에 구매를 했는데 5천만원에 대해서 감가란데요. 업무용 승차는 이제 법인세법상 5년간 강제상각으로 신고조정 5년간 정액법 상각하시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5년 정액법. 근데 주의사항은 뭐냐면은 감가를 하실 때는 1개월 미만으로 들어가는 건 1개월로 간주하시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10월서부터 샀으니까 10월달은 1개월이 안 되더라도 한 달치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감가는 정액법이니까 5천만원에 잔존가치가 없고, 그죠? 혹시 모르시면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예요. 정액법은 마이너스 빵 나누기 내용연수 5년에 곱하기 3 나누기 12 3개월치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산하시면 250만원. 그러고 이거를 저는 전표 처리를 안 내고 결산자료 입력으로 칠 거예요. 아시죠? 전표 추가만 하시면 결국 답안은 동일하거든요. 자, 다음 그래서 금액 계산만 해놓을 거고, 아래 보시면은 3번 제품 중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은 제품이 150만원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포함이 안 됐대요. 그럼 수탁자가 안 팔았으면 아직 내 거죠. 그죠? 그래서 제품은 53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 더해서 680만원. 괜찮으시죠? 다음 그러고 법인세 부분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법인세는 계산 보면은 법인세가 총 700만원인데 그 중에 선납세금으로 얼마 있냐면 770이네요. 죄송해요. 770인데 지방소득세 70까지 선납세금으로 250이 잡혀 있고요. 중간 예납이 200에 원천징수가 50이니까 그러면 미지급 세금은 얼마예요? 520만원. 졸린가봐요 2시라서. 그래서 이렇게 전 이것도 분계 안 내고 프로그램에 칠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에서 회계관리로 오시고 일반 전표 입력 열어서 자 12월 31일 본인이 수동으로 분계 치시는 건 차대로 내시는 거예요. 아시죠? 차변 3번 보험료 500번대 옆에 600만원 대변에 선급비용 600만원 됐죠? 그럼 원판 나와주시고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서 우린 1년 마무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1월부터 12월까지 잡아주시고 아래 이제 내려오시면 자동차부터 업무용 자동차죠? 800번대예요. 내려와서 800번대 차량원 방구 자리에다가 250만원 넣어주시고 다음에 내려오셔서 원재료 제공품 제품. 자, 그러면 여기 제품 보이죠? 기말 제품 680만원. 제공품 자리 보이죠? 550만원. 다음에 위에 올라와서 원재료 자리 보이죠?
300만원. 다음에 4번 거 맨 밑으로 내려와서 선납세금 250만원 친절하게 계산돼 있죠. 다음에 위지급세금 520만원. 그래서 법인세가 770만원이 뜰 수 있게 이렇게. 괜찮으시죠? 다 하셨으면 그냥 나가시면 안되고 꼭 전표 추가까지 하셔야 됩니다. 하셨죠? 자, 그래서 F3 엔터 까지 하시면 결산이 끝난 거예요. 자, 다음 소득세 가볼게요. 자, 1번서부터 다음은 4원 김수철인데 사무직이에요. 생산직이 아닙니다. 요거부터 항상 체크하시고요. 부양가족 자료 및 급여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주어진 자료 외에 소득 외에는 뭐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대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제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김수철이 부양가족 공제를 전부 적용을 받는데요. 그래서 1번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고 다음에 2번 급여 자료를 칠해요. 그죠? 그러고 수당공제항목은 추가로 등록을 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건 부로 맞추래요. 되셨죠? 자, 그럼 문제 한번 읽었으니까 판단해보면 본인은 무조건 되죠. 그죠? 그러고 이 사람은 뭐 지금 생산직도 아니고 배우자가 있으니까 한부모도 아니고 본인이 지금 뭐 여자도 아니고 부녀자가 될 수도 없고 다음에 경로자나 장애인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본인만 동그라미만 쳐놓으시면 되고 오윤희 씨 같은 경우는 총급여가 500이죠. 그죠? 그래서 근로소득은 500 이하라면은 기본공제로 가능하시죠. 근로소득 금액은 15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시죠. 다음 그러고 이 사람 이제 장애인 아니고 다음에 경로자도 아니죠. 다음에 강윤주 씨. 자, 김수철 씨의 엄마래요. 자, 근데 옆에 보게 되면은 저작권 사용료가 있네요. 자, 그럼 얘 기타 소득이죠. 자, 그래서 인세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와 있는 게 기타 소득 중에서도 필요 경비가 60%짜리거든요. 되셨죠? 그래서 저작자 당사자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인세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그래서 필요 경비 60%고 다음에 필요 경비 실제 경비 지출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한번 해보면 600만 원에 실제 경비 없으니까 바로 뺄게요. 곱하기 가로 열고 1-60% 하시게 되면은 이분 지금 기타 소득 금액이 24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기타 소득 금액은 300만 원 이하면 선택적 분리과세 가능하죠. 그죠? 그래, 세부담 최소하니까 웬만하시면은 공제는 받을 수 있으면 받는 대로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강윤주 씨, 김수철 씨의 어머니도 가능해요. 괜찮으시죠? 자, 스크린 날릴게요 일단. 자, 그러고 이 사람 이제 나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나이는 2021년에서 1961을 빼시면 60세예요. 그러니까 경로자는 아니에요. 70세가 안 넘었으니까. 다음에 이 사람 장애인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 지금 장애인인데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은 프로그램에 1번으로 넣죠. 그래서 여기까지. 자, 다음 그리고 아래 보시면요. 김현우씨 자녀죠. 그럼 소득이 없죠. 그죠? 그리고 나이도 20세 이하 딱 봐도 안 되죠. 20세 이하죠 그냥. 그죠? 그러니까 나이가 안 넘는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 가능하고 다만 이제 뭐는 생각하셔야 되냐면 자녀세액공제는 이제 프로그램이 계산을 해주긴 하는데 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상부터 되잖아요. 즉 학교를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 사람 아직 딱 봐도 나이가 7세는 안 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세액공제는 안 돼요. 기본공제는 되는데 자녀세액공제는 안 됩니다. 다음 그러고 여기 21년 올해 출생도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도 당연히 기본공제는 되고 다음에 출생세액공제가 되겠죠. 근데 얘가 몇째예요? 둘째죠. 그래서 출생세액공제는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70만원. 근데 얘는 둘째니까 2번 넣어주면 50만원 들어갈 거예요. 그러고 자녀세액공제는 안 돼요. 7세가 안 넘었으니까. 마무리. 김현철 씨 동생이 있네요. 자, 그래서 고등학생이래요. 그럼 이제 나이는 20세 이하가 맞죠? 나이가 올해 17살이거든요. 그리고 일용근로소득 뭘 했길래 1000만원이나 벌었을까요? 자, 일용근로소득 알바를 해서 1000만원을 벌었대요. 이거 전부 분리과세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가능해요. 그러고 이 사람 지금 뭐 장애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로자도 아니고 되는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구분은 여기까지고 밑에 볼게요. 자, 그럼 밑에 보면은 급여일기가 있는데 기본급은 당연히 과세일 거고, 지금 위에서 구분을 해보니까 자녀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었죠. 그래서 육아수당은 비과세고, 다음에 자가운전보조금 내역을 좀 봐야 되겠죠. 자가운전보조금은 별도로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을 했대요. 근데 실제 여비를 지급을 받는데요. 그죠? 그러면은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가 되죠. 출장 시 돈도 받고 갔다 와서 돈도 받고. 되셨어요? 다음 식대. 회사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네요. 식당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럼 식대는 비과세겠죠. 그러고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게 10만원이잖아요. 프로그램에 치면 자동으로 10만원, 5만원 나누죠. 그죠? 다음에 직책수당은 당연히 과세겠죠. 월급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 구분을 하면 입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음 2번 손 계산 한번 또 가볼게요. 자, 2번 세무사네요. 그죠? 저도 세무사가 되고 싶습니다. 올해 1차 시험을 드디어 붙었는데 2차 시험은 올해는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내년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업무가 너무 바빠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업이 우선이니까. 세무사 최현준 씨인데 이 사람이 지금 세법 강의를 했대요. 그럼 본업 외적으로 일시적으로 한 거죠 지금. 그래서 강연료가 30만 원이래요. 그럼 기타 소득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기타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다음에 기타 소득자로 입력을 하래요. 되셨죠?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에서 위에서도 한번 계산했는데 정확한 공식을 한번 써보면 맥스 실제 경비에 기타 소득에 대해서 곱하기 강연료는 60% 필요경비 간주를 해주죠. 그래서 기타 소득 금액 계산이 되면 여기에 소득세는 20%, 지방소득세는 22%. 다시 소득세가 20%, 지방소득세는 그거의 10%라서 2%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득세가 될 거고, 다음에 기타 소득 금액에 2%를 하시면, 혹은 소득세에 10%를 하시면 그게 지방소득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계산을 한번 또 채워보면 강연료가 30만 원이고요. 다음에 현재 실제 경비는 안 나와 있고요. 기타 소득은 30만 원에 60% 하시면 지금 기타 소득 금액은 12만 원. 그럼 뒤에 소득세가 24,000원. 아래 기타 소득 금액은 12만 원. 그죠? 똑같을 거니까. 그럼 지방소득세는 2,400원. 괜찮으시죠?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3번. 다음 주어진 자료를 보고 사업소득자의 인적사항을 등록을 하고, 그죠? 사업소득자료 입력을 작성하시오. 자, 그럼 이 사람 지금 나와 있는 거 인적교육 제공자에 대한 사업소득은 3.3% 프리랜서죠? 쉽게, 그죠? 그래서 이 사람 지금 지급액이 1,000만 원인데 뭐 따로 필요경비가 보이진 않고요. 되셨죠? 그럼 1,000만 원 자체일 텐데 이게 사업소득 금액이겠죠? 여기에 곱하기 3%를 하면은 30만 원이 소득세일 거고, 다음에 곱하기 0.3%를 하면은 나오는 3만 원이 지방소득세겠죠.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1번서부터 이제 입력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위에서 원천징수 눌러주시고 사원 등록 눌러주시고요. 김수철씨 맞죠? 자, 그리고 사무직이었으니까 만약에 생산직이었으면 고쳐야 되는데 연장근로 비과세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그런 게 아니니까 자, 바로 뭐 주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위에서 부양가족명세 맞춰주시고요. 김수철씨 본인은 되죠? 그리고 항상 뭐 확인하시냐면은 옆에 부녀잔지 한부모인지 본인, 그리고 경로잔지,
장애인인지 그리고 세대주인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세대주죠. 자, 다 되셨으면 이제 밑으로 내려와 주시고 오윤희 씨 입력 한번 해볼게요. 배우자 3번 오윤희, 내국인의 주민번호, 주민번호는 911225239531. 배우자 맞죠? 그리고 아무것도 뭐 넣을 게 없죠. 뭐 경로자 장애인이나 뭐 이런 거 없죠. 내려오고 다음에 밑에 보면은 다음 강윤주, 내 엄마죠. 김수철 씨 엄마. 자, 직계 존속 1번 강윤주 610410201245 자, 그리고 이 사람 60세 이상 맞고 장애인 있죠. 그죠? 장애인.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1번 내려오시고 김현우 씨 자녀 직계비속 4번 김현우, 내국인의 주민번호 18010230124501. 그럼 이 사람도 지금 자녀만 이제 기본공제만 되는 거지 옆에 자녀세액공제나 이런 건 안 되죠. 내려오고 자, 밑으로 가볼게요. 자, 그럼 김현준 씨도 자녀 4번 김현준, 내국인의 주민번호. 자, 주민번호는 210311301250.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출산인데 자녀세액공제는 둘째죠. 되셨어요? 아, 죄송해요. 말 틀렸죠. 출생세액공제가 둘째예요. 자녀세액공제가 둘째가 아니라. 알죠? 출생세액공제. 자, 다음 아래 김현철 씨. 자, 형제자매죠. 형제자매 6번 김현철, 내국인의 주민번호 04052130124559. 동생이죠? 그럼 이 사람도 뭐 다른 거 되는 거 없죠. 경로자 장애인 이런 거 없죠. 자, 그럼 입력 다 하셨으면은 ESC 원판 나오시고 그러고 급여 자료는 9월 30일이래요. 자, 그럼 급여 자료 입력 가서 수당공제 먼저 할 거예요. 자, 위에 수당공제 F4 눌러주시고 자, 수당공제는 지금 들어가셔야 되는 게 기본급, 육아수당. 자, 그럼 기본급 맞죠? 처음에 아래서 비과세 맞추고 다음에 F2번 육아. 그럼 육아수당 맨 밑에 뜨죠? 엔터. 그러고 위로 올릴 거예요. 자, 이렇게 다음에 자가운전보조금 과세죠? 비과세는 과세로 안 바뀌어요. 다시 넣으셔야 돼요. 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자, 그러고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 비과세 얘기가 다시 정기 비정기 얘기가 없어요. 그죠? 근데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게 이제 문제지문을 좀 적어주면 좋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게 뭐 출장 용도로 사용을 했을 수도 있고 그냥 업무용으로 썼을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출장을 매달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가운전보조금은 원래 기본적으로 등록돼 있는 비과세 같은 경우도 부정기로 돼 있어요. 되셨죠? 근데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서 뭐 매달 받는다 조금 제 생각에는 좀 안 맞긴 한데 일단 우리 답지에는 이게 정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아마 문제 지문에 안 나와 있으니까 굳이 손을 안 댄 게 아닐까 라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문제 출제에 조금 에러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려주시고 되셨죠? 저게 정기냐 비정기냐에 따라서 뭐 지금은 상관이 없겠지만 생산직 같은 경우는 월정액급여가 달라지니까 야간근로수당이 과세 비과세가 나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 생각엔 에러스럽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다음 그러고 그 다음에 들어가셔야 되는 게 식대죠. 식대는 비과세가 있으니까 위로 올릴게요. 자, 이렇게 다음에 직책수당도 있죠. 올려줄게요. 그리고 저는 안 쓰는 거는 다 부로 맞추는 편이거든요. 부. 괜찮으시죠? 학자금 상환도 안 써서 부로 맞춰주시고. 자, 다 되셨으면은 확인. 9월 30일. 그럼 이제 보면서 그냥 치면 돼요. 자, 그러면 기본급에 500, 육아수당 20, 자가운전보조금 20, 식대 15만원, 직책수당 30만원. 옆에 와서 밑에 거 보고 칠게요. 국민연금 25만 4만 25만 4,250원, 건강보험료 18만 2,495원, 장기요양보험료 15,530원, 고용보험료 36,720원. 다음에 소득세는 맞죠? 그러니까 손댈 게 없겠네요. 그죠?
자, 다음 다 되셨으면 ESC 원판 나오시고요. 자, 밑에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기타 소득자 인적사항 먼저 등록을 해야 되니까 기타 소득자 등록 눌러주시고, 자, 사람은 코드 번호가 지금 1번이래요. 1. 다음에 사람은 최현준. 거주자고요. 소득 구분은 지금 문제에서 강연료라 그랬거든요. 강연료. 내국인이고요. 다음에 주민번호는 지금 여기 있네요. 830210181211 되셨죠? 그리고 저는 생년월일도 보통 치는 편이에요. 그래서 19830210 되셨죠? 실명 맞고, 다음 실명 맞고, 개인이고, 필요경비 60% 맞죠? 그 외 나머지는 뭐 아무것도 없죠. 계좌번호나 이런 거 없으니까. 원판 나와주시고, 기타 소득자 자료 입력 눌러주시고요. 자, 지급 언제 했냐면 6월 5일 했거든요. 6월 5일. 사람 불러와 주시고요. F2번 눌러서. 자, 그리고 아래 내려 지급 총액은 30만원 지급했죠. 근데 제가 항상 이 손계산을 내는 이유는 실제 경비가 있으시면은 여기 있는 거를 60%가 자동으로 뜨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데 본인이 고치실 수도 있어요. 아셨죠? 실제 경비가 더 크면. 그래서 무조건 뜨는 거를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래 보게 되면은 지금 계산해 보니까 24,000원에 2,400원, 24,000원에 2,400원. 오케이, 맞네요. 그죠?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 가란 말은 없거든요. 자, 그래 다 되셨으면은 원판 나오시고, 자, 다음 3번 보면은 이제 사업소득자 인적사항 등록 한번 해볼게요. 자, 사업소득자 등록 눌러주시고 1번 등록하라 그랬거든요. 여기. 자, 사람은 2인수. 소득 구분은 지금 나와 있는 게 자문 고문이래요. 자, 그럼 F2번 자문 고문. 내국인이라 그랬고, 내국인. 다음에 주민번호는 89043010253111. 사업자 등록번호 없고요. 뭐 은행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칠 거 다 쳤네요. 그죠? 원판 나오시고. 자, 그러고 사업소득자로 입력 눌러주시고요. 자, 지급한 거 언제 지급했냐면 10월 20일이래요. 자, 1020 엔터. 사람 불러와 주시고요. 자, 그러고 사업소득자 귀속일은 지금 언제냐면은 21년 10월 거거든요. 아니네요. 여기 적혀있죠. 21년 9월 기속이네요. 죄송해요. 21년 9월 기속. 자, 그래서 2021년 9월 기속인데 지급을 10월 20일에 한 거죠. 다음 달에. 지급액 얼마 지급했냐면 1,000만원. 그럼 3%에서 30만원에 3만원. 자, 그래서 내려와서 30만원에 3만원. 오케이. 되셨죠? 그래서 입력 여기까지고요. 다 되셨으면 ESC 원판 나와주시고요. 원천징수 이행상시고서 가란 말 없으니까 안 가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86회 실기는 여기까지 입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